연대라는 것이 보수 재건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이 각자에서 할 일을 하면 연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주호영 그 부의장 같은 분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공감을 해주셨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우리는 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김진우 특보님,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심리적 연대감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연대가 실질적으로 무소속 연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무소속 연대가 된다면 아마 대구 지역에서의 무소속 연대가 전국 단위의 무소속 연대로 뻗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그 하얀 잠바를 입는 후보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통적으로 무소속이 입는 색깔이 이 흰색 흰색이죠.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흰색 잠바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심리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공천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비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아마 주호영 의원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면 반드시 대구에서도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예. 여기에서의 함정은 과연 저 자리에 그러면 누가 그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설 것이냐 하는 건데 저 자리에 만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보궐선거 지역이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이 되는 현역 의원 지역구가 빌 수도 있고 만약에 무소속으로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대구 수성갑도 비게 될 거니까 이준숙 전 위원장이 어디로 나올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수성갑, 지금은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수성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내가 무소속 출마 후에 지역구가 비게 되면 아무래도 한 전 대표가 이곳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미의 말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제가 문종영 대변인과 윤희석 대변인에게 차례차례 좀 해석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 대변인 보시기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시나요? 저건 그냥 일반적인 발언 같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소속 출마해서 지역구 비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는 건 그냥 일반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저 발언을 가지고 저게 주호영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어떤 좀 바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주호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저분이 지금 우리 당의 6선 의원이시고 국회 부의장인데 아직도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려면 2년이나 남았습니다. 만약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굉장히 낮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대구시장 출마랑 지역구 출마랑 다른 거기 때문에 자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광역단체장 선거를 나갈 때 아무리 이름이 알려지신 분이지만 혼자 나간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예. 모든 정치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사실 무소속 출마를 한다는 것도 아직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자꾸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이미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심리적 연대감을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저는 답변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주호영 의원이요. 6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소속 출마 후 떨어지시면 정치적 어떤 진로를 설계하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뭐 7선, 8선을 뭐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지역을 어떤 돌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맞으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식의 연대는 아직 정치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연대를 희망하지만 자꾸 그 연대를 희망하는 상대방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에 아직 따라와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생각이 반대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문 대변인 저랑 같은 당에 있으니까 예. 제가 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당의 경선 후보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컷오프 되신 분과 제명당한 분 위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지금 당이 굉장히 대구시장 선거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네. 여론조사를 한번 보세요. 예. 여론조사에 대구에 계신 그 지지층들이 보수 지지층들이 갑자기 이사를 간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 지지를 철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지지 철회하신 분들의 철회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다시 지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당이 좀 잘 될 텐데 예. 그 지지세를 받을 그릇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6선까지 당에서 하셨는데 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까지 된 상황에서 무소속 출마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부추겨서 그러는 거라는 식으로 들리는 그런 발언은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적어도 주호영 의원이 능동적으로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 응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될 경우 본인 지역과 비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연대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왜 그런 주호영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 지역구에 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 분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적어도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수 재건이라는 큰 뜻에서 두 분의 뜻이 지금까지 맞아왔고 거기에 따른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는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대라는 것, 그 단어 쓰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사면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추가 징계는 없도록 요청했다 정도로만 답변을 했거든요. 일단 선을 그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지 부대변인님. 네.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와 연대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른바 이제 뭐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뭐 알려진 대로 징계 정치를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 같이 단합하고 뭉쳐도 모자른데 왜 이렇게까지 뺄셈의 정치를 하느냐라는 비판들이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계속 있었지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국에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를 철회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국면에서 계속 지방선거를 치르고 계속 이끌어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무소속으로서 다른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 뭐 주호영 의원이 됐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되었던 연대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는 꽤나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